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 9시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께 조금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리보표 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좀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스템 강의하는 거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성공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성공의 과정을 모은 게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만 특히나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리브표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강의에 앞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9시 저녁이잖아요. 저녁이기 때문에 몹시 또 주말 일요일 저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짧게나마 오늘 즐겁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면서 그 순수함, 그 혁명의 에너지를 좀 쏴주시죠. 쏘라고. 잘 들리시죠? 영상. 네. 우리 저 며느라가 시아가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네. 제목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착한 며느리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쓰러져 이거 진짜. 치키치키 자가자가 저거저거저. 아이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저거저거저. 아이 그거 내려놓고 위에 있는 저거저거저. 아이 그거 왜 가져오니? 그거 갖다 놓고 옆에 있는 저거저거저. 그냥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그럼. 뭐가 어째? 이런. 내가 여기 오다 가다 보니까 길을 모르겠더라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걸어오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야 학상이. 아, 진짜요? 네네. 아주 갑자기? 이게 귀가 요새 안 좋아서 그런가? 나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벌써.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요새 뭐 귀가 나이가 먹어갖고 선능력으로라는 노래. 네네. 예. 내가 선능력으로 그랬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어 너? 정말 길지. 왜 퇴근 시간에 약속 잡아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한가득. 내가 너라면 택시 타겠어. 내가 너라면 지하철 타겠어. 택시나 지하철이나 빨리 타고 얼른 내가 선능력으로 그랬잖아. 실림력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길지. 예, 이렇게. 야, 잘한다. 최고다. 다음 거는 아까 내가 세계적인 방송이라며. 예예예. 인도 여자를 위해서 만든. 예. 좋아요 선생님. 네. 내 노래는 세 글자입니다. 네. 유조건. 유조건이요? 유조건이요. 그거 무조건. 아니 무조건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조건이 있어요. 아 이거 여기 있어요? 조건이 없는 노래 아니야. 맞아요. 조건이 있어. 유조건. 자, 들어봐. 박수로 소개 듣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어디 갔었어? 낮에는 알바, 밤에는 잠수 탔었어. One, two, three, go.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딱 여기까지야. Hey,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남았을 때. 예. 이번에는 저 도대체 메칸더라는 노래입니다. 로보트 저 어릴 때보다 메칸더가 로보트. 만화. 무슨 로봇이야? 만화 영화 주제곡 아닌가요? 나는 전혀 몰라요. 도대체 메칸더라. 일단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젠 그냥 웃길 거야. 이 간단합니다 노래가.
네 칸 더, 네 칸 더, 옆으로 세 칸 더, 뒤로 두 칸 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왼쪽으로 두 칸 더, 랄라랄랄랄랄라, 또 똥 밟았다. 이런. 이게 끝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이거 대면에서 영상을 틀어줘야 우리 사장님들 빵 터질 건데 첫 번째 이 영상을 사장님들께 틀어드린 이유는 요즘의 대세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피추 피카츄 짝퉁이죠. 가피추. 근데 이게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 가피추란 어찌 보면 부캐를 가진 사람이 추대엽이거든요. 추대엽 개그맨인데 진짜 이 추대엽 개그맨이 15년 동안 진짜 긴 무명 생활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또 개그맨이 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알바하면서 힘들게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 지금 이제 그만큼 노력 끝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사장님들께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요.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다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내가 진짜 성공을 위해서 진짜 힘듦이 올 때도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사장님들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번 몇 점으로 매기실 수 있을까요? 또 건강의 성적표는 몇 점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대정의 성적표는 몇 점인가요?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그런 인생을 내가 결과로 만든다는 그 가능성은 몇 점인가요?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인생의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38이거든요. 화면으로 보면 조금 더 넓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물은 좀 더 젊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제 인생을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인 거잖아요. 진짜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은 뭔가요, 선생님?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한 99.9%가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요,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행복의 조건을 건강과 돈과 사랑과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게 살기 위한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들이 발생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원리 원칙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끔 감수하며 크게끔 내가 얻을 수 있고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리브피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란 단어를 풀면요, 행하면 복이 온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꿈꾸기 위해선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개가치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리브피어 사업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처음에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들으면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요. 95% 정도가 3개월, 6개월 안에요. 다 포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부터가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기본부터가 솔직히 내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은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리뷰페어 사업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찌 보면 기초적인 한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통 대면이었으면 솔직히 이거 이상호 사장님이나 우리 조혜진 스폰서님께 한번 외쳐보러 갈 건데 참 아쉽습니다. 오늘 강의는 대면에서 하면 빵 터지는 강의인데 자, 이 한자성어가 뭐냐면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란 뜻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하니 그 다음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초는 뭐냐? 기본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리뷰페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되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불문입니다. 성공의 8단계예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의 리더들이요 말하고 있어요. 이 기본을요. 이 기본만 사장님들이 충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요.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걸 살을 붙인다면 사장님들은 리뷰페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성공의 3원칙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리뷰페어의 성공의 3원칙입니다. 리뷰페어에 사인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이 도구를 잡고 내가 성공한다는 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리뷰페어에 조인되는 겁니다. 이 리뷰페어에 조인된다는 건 이 시스템에 마음을 먹고 비전을 품고 결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페어의 리마인입니다. 지속성.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할 때까지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3원칙을 기억하고요.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사장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가 뭐냐면 자, 첫 1단계가요. 꿈과 목표, 그 다음에 2단계가 결단, 3단계가 명단 작성, 4단계가 초청과 만남, 5단계가 사업 설명 STP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가 후속 조치, 그 다음에 7단계가 카운셀링, 8단계가 성공의 복제입니다. 이 성공의 8단계를 사장님들이 기본적인 것만 이 네트워크 사업, 리뷰페어 사업을 통해서 배우시고 익힌다면요. 사장님들은 보다 빠르게 이 리뷰페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고 사회생활을 하고요. 사장님들은 지금도 꿈이란 걸 꾸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이란 걸 꾸고는 있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요. 살아가다 보니까 꿈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가장 리뷰페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요. 꿈을 꾸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리뷰페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진정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도전하고 있나요? 결국은요. 많은 성공자들을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자들을 보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늘 꿈을 생생하게 꾸고 그걸 상상하고 외치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이 리뷰페어를 통해서 어떤 걸 꿈꾸는지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 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첫 번째입니다. 사장님들이 꿈꾸는 걸요. 명확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적자 생존 아시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요.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고요. 사장님들이 바로바로 보면서 그걸 외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꿈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DHGB라고 있습니다. DHGB가 뭐냐면 do, 무엇을 사장님이 하고 싶은지, have, 무엇을 갖고 싶은지, go,
어디를 가고 싶은지, B. 무엇이 되고 싶은지. 즉, 이 공식도 아시죠? R은 VD.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어찌 보면요, 성공자들은요, 자신의 꿈을요, 끊임없이 생생하게 꾸기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오더라도요, 그 꿈이 내가 계속 외치고 상상하고 그걸 이겨내고 견뎌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자님들도 이제는 리부표를 통해서 진정 원하는 꿈이 뭔지를 적고요, 시각하고요, 그 꿈을 세분화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그 꿈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을 품고 뭔가 우리가 시작하면요, 그 꿈에서 내가 외친 데에서요, 용기가 일어나고요, 그 용기 속에서 사자님들의 진짜 내면에 잠재되었던 그 천재성과 능력이요, 기적처럼요 뿜어 나온대요. 뿜어 나오면 결국 사자님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이에요. 사자님들이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 이 리부페어 사업을 만나고요, 목표를 외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저는요, 억대 연봉자가 되고 월 1억까지 벌고 싶어요. 외치기만 해요. 목표는요,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란 건요,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요, 기간을 정해놓은 게 목표란 거예요. 기간을요.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장님, 그건요, 망상일 뿐이고 몽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님들의 목표 설정을요, 꿈이 설정됐다면 그 목표 설정을 체계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 1년, 최종 목표까지. 이런 목표가 세워져야만 사장님들께서 이 리부페어 사업을요,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방향성이 정해져요. 이 목표가 없다면, 방향이 없다면 사장님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장님. 결국은요, 사장님, 중도에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사장님들이 명확하게 이 사업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장님. 이게 설정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 목표를요, 반드시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목표란 건 내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정해서 해내는 겁니다. 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진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카네기란 분이 진짜 너무 좋은 지금 명언을 한 게 있어요. 이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도요, 처음에는 진짜 가난했다고 합니다. 첫 직장이 면지물 공장에서 주급 1달러 20센트 받으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원래 성공자는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압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방법들을요,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방법의 과정을요, 끊임없이 성공할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요, 성공했던 방법입니다. 사장님. 이거 정확히 지금 노트나 피기고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사장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한 이유가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원하는 돈의 액수를요, 정확히 적었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돈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날짜를요 분명하게 정하고 그걸 통해서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요.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약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위에 네 가지 원칙을요. 종이에 적었다고 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종이에 적은 것을요. 매일 아침 저녁 잠들기 전에 끝없이 외치고요. 그 다음날 또 반복하고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요.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부자가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리부표 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리부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그 명확한 목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앤드루 카네기처럼요. 사장님들이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적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리부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장님들의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날짜를 적은 다음에요. 그 방법을 배우고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종이에 적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끝내 그걸 이뤄내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목표를 통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얻어내냐면 작은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요, 이 작은 성공이요, 큰 성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성공에 익숙하다 보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 자체를요, 크게끔 목표의 크기를 크게 가져갑니다. 그럼 그 크기 자체가 행동의 크기에 비례해서 성공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작은 목표일지라도 끊임없이 작은 성공을 통해서 그런 걸 사장님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리부표 사업을 통해서도 사장님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이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사장님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요? 리부표의 사장님들은 사업자로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아니면 소비자로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할 때 조금 목표를 세분화하게 사장님들의 개인 목표, 그 다음에 이 리부표 사업 자체는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팀워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팀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에 집중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시스템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의 시간 속에 자산이 되는 오토십 인원들, 그 다음 신규 가입자 수들, 그렇게 오늘 이런 중코 시스템 강의에 참여하는 시스템 참여 수.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개인 목표, 팀의 목표를 찾고 단도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목표가 설정된다면 노력의 방향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최소 노력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노력의 양보다 중요한 게 노력의 방향이에요. 명확한 목표 설정 아래 방향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노력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노력의 양을 채워내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자의 마인드, 태도, 자세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에 명확하게 사장님들 아셔야 돼요. 단순함의 반복이라는 것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일은요, 복잡한 기교나 기술이 아닌 단순함의 반복이라 얘기합니다. 이걸 사장님들이 알고요, 끊임없이 내가 꿈꾸고 목표했던 것들을요, 사장님들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두 번째, 열정적인 결단입니다. 많은 어찌 보면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한 스폰서들이요, 사장님들께 말합니다. 결단하라고. 결단하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단했다고. 아, 나 결단했다고. 그런데요, 한 3일, 일주일 지나면요, 안 나타나요. 이게 사장님들이요, 결단이란 이 단어 자체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사장님. 결심 말고 결단요, 결단.
결심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고요. 결단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장님, 이런 결단을 통해서요, 사장님들이 이 리뷰표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세 번째, 익숙한 것들과요, 이별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오늘 주말 저녁입니다. 뭐 재밌는 드라마, TV를 보는 사람 많을 거고요. 주말이라서 각종 모임 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뭐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럼 주말이라서 또 골프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사장님들이 얼마만큼 성공을 간절하게 꿈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하고요. 잠시요 사장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별해야 됩니다. 솔직히 성공해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게 뭔가요 사장님? 진정한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시간적 자유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단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많은 분들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왜요?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요. 그거는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들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시고 목표를 삼고 있나요? 그리고 결단하고 있나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전할 것이고요. 사장님들이 진짜 간절하게 결단을 한다면요. 사장님 인생을 바꿔낼 역전할 것입니다. 결국 결단을요.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결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통해서 이 리뷰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걸요 사장님들이요 제대로 배우고 알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책을 15분씩 이걸 읽으면서 습관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채팅방에도 많은 어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독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마음을 먹어요. 나도 책을 봐요. 저도 아직 솔직히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책을 보려고 하고 또 책에서 우리가 성공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조금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공부해 본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결단을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마음먹고 할 때는 이 사업을 또 성공한 스폰서하고 긴밀한 소통, 미팅을 또 참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에서 스폰서들은요. 그 길을 성공의 길을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스폰서들의 같이 소통하고 미팅한다는 거는요.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미팅을 통해서 간접 경험, 그 스폰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근데 기본적인 그런 미팅조차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공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요. 미팅은 우리 몸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막히면요. 죽어요. 사장님들이요.
그런 스폰서와 미팅, 스폰서와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리보표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나서 필히 스폰서랑 이런 소통과 미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랑 같이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명단 작성. 보통요, 우리의 어찌 보면 리브페어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할 때요, 우리의 자산이 명단입니다. 혹시 조 지라드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법칙을 우연찮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 지라드. 너무 낯있는 말이라 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의 조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미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 클로징을 잘한다고 해서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분하고 이름 비슷해요. 조지라드의 법칙. 1대 250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자산 명단을 작성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 명단을 작성합니다. 아는 명단이 아니라 우리는 강구하는 일을 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는 거는요. 강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강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모든 명단에 작성해서요. 내가 아는 모든 명단한테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대 250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사람이 인간관계로 미칠 수 있는 범위예요. 최소 한 명이요. 250명의 인간관계는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명단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긍정적인 사람. 명단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감동을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명단이란 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리브페어 사업에서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인 거잖아요. 또 리즈백을 통해서.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 팔랑귀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명단들을요. 싹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단은요. 최소요. 한번 신규가 명단을 적기 시작하면 100명 이상 적히게 돼 있어요. 솔직히 사장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이 안 적힌다. 사장님들이 판단하고 명단을 적어서 그래요. 사장님들이요. 그 명단이 이거는 누가 할지 모릅니다. 꼭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요.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해요. 사장님. 그렇다면 사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든 명단을요. 처음에는요. 스폰서와 미팅 후에 싹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강구하고 전달할까를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럼 명단을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우리는 강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강구는 먹히는 강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먹히는 강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명단을 작성할 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A, B, C로 해서요. A는요. 가족, 친구, 친척. B는 사회 지인, 직장 동료들. 그다음 C는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떤 거예요? A는 결국 가족, 친구, 친척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B군은 뭐 사회 지인, 뭐 직장 동료니까 일상생활에 틈틈이 연락 진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C는 그냥 이제 아는 사람들 다 적는 겁니다. 그렇게 명단을 작성해서요. 사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단 분류를 한 다음에는요.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팅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설명회 또 초대하고 중콜에 초대하고 그런 멘트를요. 정하고 던져야 돼요. 결국요. 사장님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소득을 버는 일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걸 분류를 안 하고 던지기 때문에 상처만 받는 겁니다. 결국 사장님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요. 직업군도 틀립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 리브페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던져야 돼요.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던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솔직히
이런 명단 작성을 하고 명단을 놓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이란 건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명단을 많이 써서 명단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명단을 찾는 일입니다. 결국 명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이요 빠르게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명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명단을 찾는 사업이 이 리뷰표 사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 역시요 아직까지 프레지덴셜을 직급을 성취했지만요 개인 명단 아직까지 찾고 있고요 개인 추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 추천은요 사장님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요 사장님들이 좀 더 사장님이 와닿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만남과 초대, 접촉과 초대입니다. 처음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요. 많이 상처받는 이유,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요. 잘 못해요. 결국요. 처음에 이 사업을 본인이 들으면요. 진짜 큰 돈을 벌 것 같고 빠르게 성공을 할 것 같아서 흥분 상태로 변합니다. 본인은. 흥분 상태로 변하게 돼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변해서요. 막 자기도요. 솔직히 그냥 던지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8년 좀 넘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업 제대로 하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로요. 야, 이 네트워크 사업인데 대박이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이 사업을 통해서 니 같이 부자 되자. 야, 이거 진짜 안 들으면 니 후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다음부터요. 그 지인들이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사람 좋아했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만 한 10개 했어요. 그 단체방 뭐 친구, 동생들, 아는 형님들, 그다음에 뭐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요. 톡으로요. 뭐냐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대박인 것 같아. 자료 보내줄 때 한번 봐봐. 이거 안 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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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다가요. 그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어째야 된가 알아요? 유성호 전화 절대 받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면 다단계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럼 사장님 곰곰이 제가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 나의 기대 심리 때문에. 내가 진짜 예전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결국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파악이 되더라고요. 절대요 사장님. 이 리뷰표 얘기를 할 때요. 사장님들이 완벽히 알지 못하면 전화로요. 이 사업을요.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결국요.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요. 초대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만 잘하더라도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사장님. 이게 지금 FRM 순서로 현재 상황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가족, 직업, 영아생활, 경제적 상황.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냐면 초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관심사 니즈를 파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 번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명씩 미팅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 사람을 초대할 때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된다면 욕심에 여러 사람 선택하면 미팅의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초대할 때 스폰서 프로모팅, 그 다음에 파트너 프로모팅을 잘 하는 겁니다. 듣는 게는 좀 열게끔. 진짜 이 스폰서 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인업의 80~90%를 차지한 게 이것만 잘하더라도 사인업의 80~90% 좌우해요. 스폰서 프로모팅, 파트너 프로모팅.
그러면 이 스폰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바쁘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돈을 많이 벌신 분이고 진짜 어렵게 그 미팅 장소에서 어찌 보면 미팅을 진행한다는 걸 듣는 길은 좀 열어놓는 게 좋고요. 파트너의 프로모팅이 뭐냐면 초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찌 보면 홍길동이라면 그 사람의 나이, 직업, 그다음에 가족 관계, 뭐 결혼 유무, 관심사 이런 것들을요 적어서요 미리 스폰서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필드에서 많은 미팅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돈을 벌고 싶은지, 부업을 찾는지, 건강이 안 좋은지, 제품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이런 미팅 자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결국 또 초대를 할 때는요. 공감과 칭찬으로 진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네트워크는 후원 비즈니스고 초대할 때 기계적으로 전달이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후원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만약에 본인이 미팅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폰서 미팅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사장님들이 처음에 이 리브페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가장 어찌 보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법칙이란 게 있어요. 홀러의 법칙.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A, B, C가 있는데 자 A는 스폰서겠죠. B는 나. 그다음에 C는 어찌 보면 신규분이겠죠. 그러면 이 홀러 법칙을 이용해서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미팅을 진행한다면요. 나는 부딪지의 역할로 그걸 진행한다면 훨씬 더 사장님들이 손쉽게 사인업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효과를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초대 잘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초대에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사장님들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초대가 안 되거나 그 사람들이 이 내용 자체를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신이 먼저 회사 이름, 제품 다 말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요. 사장님들이 또 다 전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한 번만 만나주라고, 한 번만 만나자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면 사장님 그 초대자들이요. 미팅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거나 강제로 억지로 미팅 장소에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진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고 어찌 보면 비전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기회로 초대 당시에 나의 진짜 큰 사업, 빅비즈니스 얘기해놓고 복장 태도 자세로요. 싸구려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들이요. 이 리브페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초대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업 설명, STP입니다. 결국요, 이 사업은요, 내가 얼마만큼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는가요, 선생님. 결국 배워야 성공하고요. 여기서 프로페셔널 돼야 됩니다. STP는 이제 소드 플레이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리더가 되고 싶고 큰 성공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끊임없이 노력해서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결국요. 내가 이 리브페어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셀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 자발적으로요. 이 사업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셀프 리더는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룰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이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장님.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설명이나 이 STP 자체를 스폰서한테 처음에는 요청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본인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스폰서에 맡기거나 그다음에 그런 배우는 것들을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사장님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행동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장님, 습관인 거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 밧줄에 묶어 놓으면요, 절대 이걸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코끼리는요, 힘 조금만 주면 이 밧줄을 끊게 되는데, 결국요, 이 밧줄은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 설명이란 게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당연합니다, 사장님. 다 처음에 낯설고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다 보면요, 부딪히다 보면요, 배우다 보면 계속해서 알게 되고요,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요, 이 일 자체, 사업 설명 자체를 잘하게 돼요. 그래 된다면 그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스폰서한테 어찌 보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직접 부딪히고 사업 설명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잘 할 때까지. 결국 우리의 사업의 성공은 사업 설명의 횟수라고 얘기합니다. 횟수. 얼마만큼 사장님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사업 설명을 잘하고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 그리고 스폰서랑 같이 또 미팅을 할 때 하나의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결국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나 또 파트너 후원 미팅을 뛸 때나 후원 미팅을 할 때나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후원 미팅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필드에서 미팅 장소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자와 반드시요 동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사장님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고 주의 산만하게 다니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요. 세 번째가요. 메모하면서 끊임없이 그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요. 경청하고요. 열심히 듣는 걸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주변 사람들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않고요. 딴짓하지 않고 사장님들이 그 사업 설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사업 설명회를 진짜 중요한 사업 설명회처럼 듣는다면 그 초대다가요. 그걸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그 사업 설명을. 그리고 또 이런 필드에서 사업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장 태도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이 어찌 보면 가지고 다니실 무기들이 있어요. 연석장이라든지 A4지라든지 볼펜, 그다음 사업 설명 책자, 그다음에 등록 신청서. 이걸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미팅 장소에 나가셔야 돼요. 결국 얼마만큼 사장님들이 사업가답게 보이는가가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조금 이제 전문가가 되면요. 이런 어떻게 보면 간과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파레토 법칙하고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뭐냐 하면 20%의 어찌 보면 사람들이 20%는 변화를 주도하고요. 80%는 따라한다는 말이고 롱테일의 법칙은 80%의 다수가요. 20%의 소수를 또 좌지우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 말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사업자나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사업자로서의 어찌 보면 그런 결단과 그다음에 소비자층에 대한 어쩜 그 소비자층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드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파레토 법칙, 롱테일 법칙은요. 한번 자료나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법칙들은요. 파레토 법칙에서 20%는 사업자로서 내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럼 롱테일이라는 법칙이란 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소개된 소비자층이 결국은 많은 시간 속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사업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찌 보면 형성하고 유지시킬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STP 중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프로가 된다는 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요. 가장 첫 번째가 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열정과 그 열정 속의 행동이 큰 결과치를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 사업 설명회를 잘하기 위해서, STP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이 회사에, 그다음에 제품에, 그다음에 우리 정대근 회장님의, 그다음에 우리 COC 그룹에, 그다음에 스폰서에 대한 믿음, 확신이 명확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사장님들이 조금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필드에서 STP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장님.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필드에서 찾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그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이 사업을 솔직히 거절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솔직히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확신이 있다면 거절을 받더라도요, 끊임없이 그걸 이겨내고요, 필드에서 결국은 성공을 이끌어낼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처음에 뭐냐면 확신보다 의심이 많기 시작해요. 거절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50대 50이면요, 거절이요. 처음부터 계속 거절 나오죠? 그러면 의심이요. 아, 이 사업이 돼? 진짜 돼?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업이 진짜 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계속 부풀어져요. 근데 필드에서요, 사장님들이 빠르게끔 내가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확신을 하고 찾으면요, 확신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가 52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이스는 4장이에요. 그게요, 10번째 나타날 수도 있고, 20번째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0번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에이스는 4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요, 사장님 명단을요, 사업 설명을 하면서 STP 필드에서 할 때 빠르게끔 이걸요, 더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빠르게끔 이 사업을 할 사람들, 제품을 먹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빠르게 찾는 일이지, 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힘들어, 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장님들이 배운 대로 반복적으로 이 STP를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요, 우리 바이러의 사업은 뭐죠? 양쪽에 나같이 이 비전을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2명만 탄생되면요,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 2명이 찾아질 때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이러니를요, 끊임없이 숨쉬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우리가 최고직급도 유고직급이 있어요. 최고직급은 뭐냐면 내가 도전해서 그 직급을 최고 찍는 거고요. 유고직급은 현재 유지하는 직급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최고직급을 달성하면요, 그 직급이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최고직급은 뭐냐면 내가 한번 도전해서 최고를 찍는 거, 유급직급은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직급이에요. 그러면 내 바이러니를, 그 다음에 STP를 제대로 배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유급직급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직급에. 예를 들어 내가 다이아몬드야. 유급직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팀이 탄탄하지 않으면 뭐 사파이어나 플래티늄이나 아니면 골드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알아요, 사장님? 내가 그 다이아몬드 핀을 가봤잖아요. 그 길을 가봤잖아요. 그럼 그 길은요, 내가 경험한 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유급직급에 맞춰서요,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재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요,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성공할 때까지 개인 미팅, 리크루팅은, 추천은 멈추지 마라. 그리고 사장님들의 목표를 설정할 때 팀의 목표, 나의 목표, 스폰서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라. 결국 오른쪽 그림만 보면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림 아닌가요? 성우, 예진, 정아, 상원, 그 다음에 추천해서 조선 스폰서, 임병 스폰서님이 내 바이런으로 들어오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알아요, 사장님? 내가 완벽한 그 리더들을 담을 수 있는 사업성 STP가 준비하는데 전문가가 안 돼 있거나 프로가 안 돼 있거나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리더들은 나한테 당기지 않습니다.
자, 6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관리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사장님. 후속 조치가 어떤 거냐면 필드에서 아니면 시스템 안에서 미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그 초대자를요 클로징하고 후속 관리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결국요 이 사업을요 어느 정도 좋은 느낌을 받아 사인업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해 볼게 하면서 보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이 사람 근데 별로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속 조치는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사인업을 한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제품 자체를 잘 애용하고 있는지를 빠르게끔 제품을 먹는 방법들, 리즈백을 하는 방법들,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성향이 비슷한 스폰서랑 미팅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끔 돼야 돼요. 사인업을 했는데 솔직히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이 세 가지 중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폰서도 만나봤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업의 비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요.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만약에 뭐 아팠다면 빠르게끔 이 제품을 통해서 나으신 분들을 보여주거나 그다음에 스폰서 미팅 자체가 그 사람하고 성향이 맞는 스폰서랑 미팅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피드백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요. 잠자고 있는 파트너나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사장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보류 명단입니다. 보류 명단은 사장님 공강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만약에 예를 들어 스폰서랑 미팅을 했어요. 그럼 스폰서한테 직접 좀 물어봐서 그 사람이 보면 좋은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상 자료라든지 그걸요 너무 많지 않게 한 2개 정도 보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요 그 사람들한테 진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절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장님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패스하세요. 패스. 이 사람들은요 사장님들이 성공을 해야 성공적인 결과로요 보여줄 때 그때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패스 하십시오. 그렇게 사인업한 그다음 보류 명단, 거절 명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이겁니다. 결국 이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사장님? 이거 대면에서 하면 좀 이렇게 얘기도 할 건데 그냥 제 혼자 하겠습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인업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내 파트너가 생겼을 때 내 생각대로 파트너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파트너들이요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사장님들의 어찌 보면 생각과 방식을요 그 파트너한테 강요하거나 부담 줘서는 안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요. 사장님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찌 보면 알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겠는지 그거 자체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리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결국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소비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맞게끔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조금은 생각해서요 한다면요 좀 더 보다 사장님들이 어찌 보면 성공하는 속도 자체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상담이에요. 이제 카운셀링. 상담은요 사장님들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냥 먼저 이 사업을 선택했다고 해서요 스폰서는 맞습니다. 스폰서는 맞아요. 근데
꼭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저 근데 스폰서가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안 움직여요. 근데 스폰서가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요. 스폰서가 사장님들보다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노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된다면요. 그 스폰서랑요.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시스템을 속에서 제대로 사업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스폰서를 업라인으로 통해서요. 올라가서요. 거기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스폰서랑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 된다면 사장님들이 보다 빠르게끔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요. 정기적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는 사장님 사업적인 것만 하세요. 사업적인 것만.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사업은 결국요. 시스템 운영하고 스폰서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자,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 뭐 왼쪽에 박정환 사장님이 더 예쁘고 오른쪽 조혜진 스폰서님이 안 예쁘고 미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인 대칭이란 말이 뭐냐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결국요. 이런 우리가 상담할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요. 파트너가 상담할 때는 미소 짓고요. 먼저 인사하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트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세요. 장점.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미인 대칭 외우세요. 사장님. 박재환 사장님, 조혜희 스폰님 웃고 있네요. 사진상으로. 일상생활에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네. 자, 이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자발적인 스폰서십, 맹목적 스폰서십입니다. 자, 네트워크는요. 섬세하고 진짜 디테일한 비즈니스예요. 사장님들이요. 우리가 시스템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스폰서의 마음을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네트워크 사업, 리뷰표 사업에서 성공은요. 내가 가장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뭔가요, 사장님? 두 번째 나의 성공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 아니면 파트너 아니요. 두 번째는 사장님 스폰서예요. 스폰서. 아니면 스폰서가 가장 사장님 성공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폰서는요. 사장님들의 성장을 성공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사장님 스폰서가 아니에요. 결국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다. 그리고 겸손과 배려로 LOS 소통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강화됩니다. LOS가 뭐냐면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에요. 결국요 사장님 형제 라인끼리에 어찌 보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가 있을 때는 소통은 가능하지만 스폰서가 없을 때는 형제 라인과 소통하는 건요 부정적인 요소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 성공의 길을 안 가봤다면 힘든 점이 더 많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LOS를 지키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스폰서에 어찌 보면 마음과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랑 하루에 내가 사업적으로 시작과 끝을요 함께 소통해내는 거. 가장 어찌 보면 사장님 자기 사업 자체를 망치고요 바보 되는 사람이 스폰서와 감정 싸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마라.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만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요. 결국 내 때가 언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요. 상담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 시기에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해보면 큰 결과치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우리가 스폰서랑 상담을 통해서 뭘 아냐면 행동하는 습관 자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스폰서들을 한번 보세요. 스폰서는요. 착신이 많을까요? 발신이 많을까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스폰서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발신이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착신이 많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내야 될 거는요. 셀프 리더로서의 생산 제한적인 거,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크게끔 성공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내야 됩니다. 결국 또 마지막은 이제 성공의 복제입니다. 성공의 복제. 자, 무엇을 어떻게 복제할 것인가? 복사가 아니라 사장님 복제입니다. 복제. 스폰서는요. 파트너의 거울입니다. 거울.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로 직접 모범이 되고 비전을 보여주는 사업이 우리 리브페어 사업이에요. 그 복제판을 많이 만들면요. 어마어마한 큰 성공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배우고 복제할 것인가.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 얘기합니다. 전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후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육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전달 능력이 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 후원 능력, SDP 제품. 결국 육성,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결국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습관에 대해서 복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의 사장님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강구가 아니라 듣고 싶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습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자신의 한계를 만들고 그룹에 내 방향을 맞추고 리더의 말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리더로 복제시킬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의 비밀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요. 타인의 욕망을 채움으로써요. 자기가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요. 지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기 전, 이끌기 전에는요. 따르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많이 읽고요. 그 책 속의 지혜를 사장님 걸로 만드세요. 리더는 모범이 돼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고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올바른 복제판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계속 반복돼요. 악순환이. 사장님이 이 사업을요. 어렵게 가져간다는 건요. 사장님들이 제대로 된 복제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부분을 제대로 복제시킬 건가. 지금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안 될 때에는 피드백에서 다시 예를 들어 7단계에서 예를 들어 8단계 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에서 내가 STP가 안 돼. 그러면 5단계로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만나면 초대가 안 돼. 4단계로 피드백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단계를요. 완벽히 사장님 걸로 만들고 8단까지 와서 복제를 시킨다면요. 사장님들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리브페어 사업은요. 우리가 성공자의 마인드, 태도, 자세, 숨소리까지 복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사장님들이 이 리브페어 사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키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했죠. LO에서 형제라인과 비즈니스적으로 소통은 형제라인과 하는 게 아닙니다. 스폰서랑 하는 겁니다. 스폰서. 나이러모 스폰서십. 그리고 부정적인 말, 험담, 쉽더러는 얘기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도 전염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사장님 부정의 바이러스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사업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거래 및 여자관계 조심.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요. 그 진심과 깊이가 있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공의 8단계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결국 이 사업에서 사장님은 성공자의 모습,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내게 오도록. 결국 내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외치고요. 금방 또 말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COC 그룹이란 그룹의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그룹에 감사하고 그룹의 힘에요. 저는 어찌 보면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고 교육 사업입니다. 시스템에 사인하고 배우고 복제시키고 그 시스템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 중콜이 아니라 대면 세미나였으면 대면 강의였으면 좀 더 사장님들한테 팩트 있는 열정적인 강의가 되었을 건데 좀 아쉬운데 결국 이제 이런 오늘 중콜 시스템 강의도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성공적인 시스템 안에 내가 직접 가서요. 그 성공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스템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리뷰페어 사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서 모티베이션, 모티베이터. 동기부여를 받고요. 동기부여를 주는 사업이에요. 동기가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요. 능력 있는 100%가요. 그냥 능력 있는 100%만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1이 100이 되는 사업이에요. 팀워크로. 사람마다 달란트들, 장점들이 다 틀립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사장님들이 그 1이 장점들, 달란트들을 팀워크로 보태줘서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우리는 함께 만드는 일이 이 리뷰페어 사업이에요. 그래서요. 이 리뷰페어 사업은요.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생각하고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요. 더 빠르게 성공합니다. 능력 순이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의 의지, 그다음에 스폰서 리더의 힘, 시스템 능력으로 모멘텀 빅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 보고요. 참 이게 우리 네트워크의 시스템하고 진짜 많이 닮았다. 이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 한번 볼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정임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그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깃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종이 딱 벌리고 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통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거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손은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져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머리 높고 좋은 봄 같은 앞다리며 동해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이게 요즘에 또 뜨는 영상이었어요. 범 내려온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참 리뷰페어 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올바른 시스템, 성공의 시스템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뭐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그다음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의 그 장점들이 뭉쳐서요.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시스템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런 시스템 안에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숨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소통하는 치유의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된 팀워크로 성공을 복제하는 공간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 리브표 사업, 이 COC 그룹의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어떤 문화를 만드는가가 다 다양한 어찌 보면 지역에서 직장 직업군에서 다양한 또 환경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리브표 사업을 통해서 하나된 하모니처럼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이제는 한번 2021년이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이 리브표가 사장님들한테 어떤 성공을 가져줄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역대급 엄청난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에는요. 1월 달보다 더 큰 초대박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리브표 플랜을요.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꿈꾸는 다이아몬드는 3일이고 5일 안에도 가능한 플랜이 리브표 플랜이에요. 지금 첫 번째 프로모션은 어떤 거죠? 지금 빅 세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즈백 종합팩, 리즈백 팩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상님 리즈백 종합팩 같은 거는 회원가 26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조금 변경해서 210만 원 정도, 그걸 195만 원에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백 팩이요. 한 180만 원 회원가입니다. 근데 150만 원 되는데 139만 원에 지금 또 2월 달에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추직급이요. 원래는 14명, 1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명, 10명은요. 사장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지금 2월 달에도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걸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이아몬드의 성급 전략만 정확히 지금부터 세우신다면 누구나 다이아몬드는 다 달성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죠. 2월 이제 28일이 마감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돼. 지상 나올 1위죠. 1인 경비가 1000만 이상입니다. 선착수 20명이에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아니면 12월 달에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은요. 2월 말까지 이거는요.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꼭 성취하게 바라요. 이 여행 프로모션은 사장님들 꼭 가보셔야 돼요. 전 세계 리브표의 탑리더 성공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탈리아에서요. 가장 비싼 아말피의 가장 비싼 호텔을요. 통째로 회장님께서 우리 리브표 IBO 사업자들을 위해서 빌려 놓았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 벌써 갔습니다. 근데 지금 막 시장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요. 사장님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진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진행되는 게 뭐죠? 한상에서 태평양의 낙원, 네가 가라 하와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북극 하와이 아니에요. 저 경남 저 양성 쪽에 있는 북극 하와이 아닙니다. 진짜 하와이예요. 저 미국에 있는. 이거는 신규 사장님들은 신규 다이아몬드 2번만 되면 돼요. 9월 말에 떠납니다. 9월 말에. 진짜 자기 조건이 쉬워요. 2월 달에 사장님들이요. 다이아몬드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한 번만 더 되면 하와이 다 갑니다. 이 여행 경비도 한 600, 700 정도 되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여행이에요. 이거 우리 사장님들한테 본사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 모습입니다. 자, 이 자료는 앞에 넣어야 되는데. 이 자료 만들다가 뒤로 왔나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하는데 지랄 젊어서 고생했더니 늙어서 골병되더라. 이 멘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장님.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하와이, 아말피 꼭 가셔야 돼요, 사장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은요 젊을 때 가라는 거예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사장님들이 대박 프로모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강력한 내가 성취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강력한 행동력이 나올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또 프로모션이 또 있어요, 사장님. 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들한테요, 사장님.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메이크업, 헤어, 이번에 1월 달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찍었죠? 이걸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
회사에서 공짜로요. 고가의 촬영 비용을 들여서 인정입니다, 사장님. 이거 아까 나왔죠? 박정아 사장님, 조혜진 스폰서님인데, 근데 사진의 실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실무 보고 놀라시지 마시고요. 네. 자, 5번째. 뉴 다이아몬드들은요, 항상적인 회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가 될 겁니다.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사장님들이 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표현은 사장님 진짜예요. 리브표현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데 이 리브표 사업을 성공으로 만드는 거는요, 사장님들의 신념과 의지예요. 결국 이 사업은요,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가치가 없는 사업인지 사장님들이 어떻게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갖는가에 따라서 틀리게 될 겁니다. 구겨진 돈이 있잖아요, 사장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1,000원짜리를 구겨서 던지고 아니면 100원짜리, 10원짜리 땅바닥에 던지면요, 아무도 안 준다고. 근데 5만 원짜리나 그 다음에 뭐 만 원짜리 뭉텅이나 그걸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집밤대도 그 돈을 줍게 돼 있어요. 왜? 그 돈의 가치를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리브표의 가치, 사장님들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가치가 소등하다면 한번 사장님이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도전이란 건 결국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리브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이 사진을 왜 넣냐면 베이비루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야구 선수거든요. 베이비루스가 미국의 야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이라고 있어요. 제키 로빈슨이 누구냐면 흑인 최초로, 그때 옛날에는 백인 우월주의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흑인 최초로요, 제키 로빈슨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등판해서요.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슨이요, 미국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수많은 한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지금 크게 성장하는 회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알아요, 사장님? 네트워크의 핵을 끊는 역사를 쓰는 그런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리브표어가 진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 세계 넘버원이 되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2021년 어떤 빅뱅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시오시그룹의 목표입니다. 뉴 다이아몬드 100조, 그 다음에 성장률 1위에 500 하는 거, 그 다음에 탑10 안에 드는 게 우리 시오시그룹의 목표입니다. 사장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사업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룹의 방향성에, 스폰서의 방향성에 집중하고 한 방향을 맞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요, 품을 거예요. 전 세계를 리브표로 물들일 겁니다. 그 중심에는요, 대한민국의 리브표 IBO 우리 사장님들이 추측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들한테 한번 다시 되묻고 싶어요. 가장 아까 성공의 1단계가 뭐죠? 꿈과 목표입니다. 사장님들의 2021년도에 꿈과 목표는 뭡니까? 사장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사장님들이요, 다이아몬드의 꿈과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2월 달에. 다이아몬드는요, 왜 가치가 있는가 알아요, 사장님? 그냥요, 다이아몬드는요,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사장님. 많은 역경 속에 진짜 그 도전 과정 속에서 성공을 위한 그 간절함에 그 열정과 눈물과 그런 노력들이 합해져서요,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탄생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리브표의 자랑스러운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사장님들이 2월에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고, 사장님. 사장님 자신을 믿고요. 결국요, 내가 목표를,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뭔가 알아요, 사장님? 딱 한 가지예요, 사장님. 사장님 자신이요. 사장님 자신이 본인이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자신 한번 믿어보라고요. 사장님의 잠재적 그 꿈틀대는요, 그 간절함들을요, 밖으로요, 행동으로 끄집어내자고요, 사장님. 그 한계를 넘어서자고요, 사장님. 그래서 한번 일주일간 후회 없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사장님. 사장님들께 진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장님. 이 화면 보세요, 사장님. 이 화면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사장님?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미트레스. 한계는 없다. 계란 한계가 없잖아요, 계란 한계. 농담이고요. 뜻이 좋아요. 뜻을 아세요, 뜻을. 금방 계란 한계가 없다는 말이 말고 한계는 없다. 리미트레스. 사장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사장님들은 내가 예를 들어 실버 골드야. 계속 실버 골드로 머물 건가요? 내가 플래티넘 사파이어야. 사파이어 플래티넘 머물 건가요, 사장님? 아닌 거잖아, 사장님. 사장님들도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고, 블루로 가고 싶고, 프레지던트로 오고 싶고, 체어맨이 가고 싶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원하는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점을요, 계속 도전을 통해서 이겨내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니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이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함께 도전해보자고요. 제가 말했죠. 사장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사장님들이 간절히 도전할 때 일주일 동안 사장님들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간절히 도전할 때요. 스폰서가 사장님한테 붙을 거고요. COC 그룹의 모든 에너지, 힘들이요. 사장님들의 그 간절한 행동에 에너지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팀으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기적을요.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이 리브페어가요. 진짜 엄청난 빅뱅을 만들어 낼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놀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축은요. 우리 COC 그룹의 우리 사장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리브페어는 제가 말했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 리브페어의 미래를 만드는 주축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저 역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진짜 이 리브페어가 전 세계 넘버원이 될 때까지 함께 열정적으로 뛰는 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로 더욱 성장해 내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